하고, 자, 음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일단은 기본 개념 다시 얘기하면은 그 양함수와 음함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양함수를 explicit 이렇게 부르거든. 음함수를 implicit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게 imply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고 보면 돼. 이렇게 안에 품고 있다, 내포하다는 뜻이고, ex는 이제 밖으로 밝히 보여주다라는 뜻인데, 나 함수야 뭐 이런 거야. 개콘 보니? 아, 안 보니? 개그를 할 수가 없구나. 나 함수 맞아? 막 이렇게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고요. 음함수는 x제곱, y제곱, 은 막 이런 것처럼 y눈으로 시작하진 않아. 그러니까 얘를 잘 뜯어보지 않으면 함수인지 아닌지 착각할 수도 있고, 근데 쏙 숨어 있어. 실제로 이건 함수 아니지. 원래 방정식이거든. 원 방정식 그리지 원 함수 못 부르잖아. 함수의 특성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렸을 때 두 개가 y가 두 개면 안 된다. x 하나에 y가 두 개이면 함수의 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안 맞거든 쟤는. 근데 함수라고 불러줘. 왜냐면 이거 잘 쪼개면 함수 되긴 하거든. 그 플러스 루트 1 빼기 x 제곱하고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 제곱해서 뚜껑 두 개 위쪽 뚜껑 아래쪽 뚜껑 모으면 이게 원이 되긴 되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고 아예 함수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고 그런 거는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생긴 사람들 x제곱 2xy y제곱은 3 뭐 이런 거. 아 그때 얘기했던 그 뭐 사랑 방정식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유명한 음함수 같은 거 몇 개 좀 보자. 내가 좀 보여줄게. 네트워크 핫스팟. 음,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 되게 어려워. 1, 2, 3, 4 막 이런 거. 네, 그런 건 아니랍니다. 자, 되는 동안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음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대부분 다 이제 싹 다 음함수 이게 다 음함수예요. 그래서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 지금 이제 초유의 좀 우리의 관심사인데 첫 번째 것부터 좀 보여줄게요. 그 x 미분하세요. 자, 요것도 미분합니다. 요것도 미분합니다. 차근차근 했는데 y를 건드릴 때만 dx분의 dy라고 씁니다. 자, 뭐라고요? dx. y를 건드릴 때만 dx분의 dy라고 쓴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x분의 dy를 구하고 싶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동시켜주면 돼요. 6y분의 2가 될 것이고 3y분의 1이 미분한 결과값이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3에서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3만 집어넣으면 돼. 9분의 1이요. x좌표는 안 쓰는 거지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야. 자, 한 번 더 해볼게. x 미분해 두시고 여기도 미분해 주시고 여기도 미분해 주세요. 다만 y를 건드렸을 때만 dx분의 dy y를 꼭 붙여준다는 거죠. 자, 이유 얘기해 줄게요. 그 대신 이제 구하기는 구할 수 있겠어요? 네. dx분의 dy는 하면은 6y 제곱에 3x 제곱 플러스 1이 된답니다. 라고요.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왜 저거 dx분의 dy를 꼭 붙이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합성함수 미분할 때 좀 했던 이야기인데, 그 f에 g에 x가 있으면 미분을 하게 되면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아웃 펑션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밖에 함수를 미분하고 꼭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줘야 되거든. 이게 바로 그 dx, dy가 곱해지는 이유예요. 즉, 요 사람들이 요 y를 합성함수로 보는 거야. 뭔가 더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까지 끝까지 붙여주는 거죠. 근데 저게 저건지 어떻게 알아? 어느 거? 저
안에 있는 게 미분한 게 dx분의 dy인 건 어떻게? 아, 안에 y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 거 이걸 y라고 보는 거야. y가 있으니까 이 y 자리가 뭐 x제곱 플러스 1이든 x 빼기 x 뭐 빼기 1이든 뭐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y가 있으니까 그걸 미분한 걸 곱해줘야 하겠다라는 어떤 좀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는 느낌, 그치? 좀 덜 구체적으로 이제 근데 계획은 맞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미분했으니까 이게 결과니까 이게 기울기야지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1,1에서의 기울기는 하면 1 집어넣어서 계산하고요. 1,3에서의 기울기 1, 3 집어넣어서 계산하고요. 2,5에서의 기울기 2, 5 집어넣은 다음 계산하면 기울기가 빠바박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어떤 거는 진짜 함수가 함수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제 곡선 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애들도 음함수는 음함수거든. y눈으로 시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거는 또 함수야. 이제 기존의 함수와는 좀 다른 범주로 나누는 거지. 미분을 좀 기술을 미분 기술 종류별로 이렇게 나눴다고 할까나 여기서는. 아무튼 그래서 dx dy를 구하라 그러면은 어떡하지? 뭐 다양하지. x, y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서 미분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분수, 에이 나 분수 그거 있잖아. 분수 함수에 미분해가지고 써도 괜찮긴 해요. 근데 되게 복잡해질 거야 분수 함수 쓰면. 자, 요거는 x, y 때문에 한번 건드리겠습니다. 2y, 2x. 자, 요거는 그 곱해진 거니까 그렇지. 곱의 미분을 써서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하는 대신 y를 했을 때마다 dx, dy를 꼭 이렇게 계산해 준다는 것.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dx, dy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2y-x분의 2x 플러스 y 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암산해서 그냥 살짝 정리해봤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아직 건드리진 않았지만 대충 느낌 오냐? 네.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고 내가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좀 재밌어. 그건 우리가 적분해서 치환할 때만 있었기 때문에 깜짝이야. 살았을까? 네. 불러와야 되겠다. 응? 엥? 잠깐만. 그냥 우리 일단 쓰자. 2x 빼기 3y 제곱 빼기 1은 0이 있는데 이제 x를 미분했어. 그럼 dx를 곱하고 y를 미분하면 dy를 곱하는 거야. 왜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 dx는 6y dy가 되지? 네. 그래서 결국 6y분의 2가 하고 dx분의 dy로 이렇게 분수를 따로 네. 만들 수 있어서 이게 3y분의 1이야. 짜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색다른 방향에서 해석했지만 되게 결과가 잘 나와요. 이건 뭐 어차피 dx분의 dy 한 다음에 dx를 다 곱해준 거라고 생각. 그렇게 돼. 이렇게 dx를 다 곱해준 거라고. 그래서 x 건드리면 x가 y 건드리면 y가 곱해지는 형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건 x도 이제 함수로 보는 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
나중에 이제 막 나중에 그 대학 가면 편미분, 전미분 해가지고 막 배워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일단 이러한 그 어렴풋한 경험이 되게 중요해. 감각을 먼저 깨워놓고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신 거야. 대부분이 발견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편미분이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뒤로 미루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아니지. 그래서 좀 밀어놓지만 예, 아 이런 느낌이 있겠구나. 그럼 어느 날 너도 저걸 만들어낼지도 몰라.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곡선 위에 접선의 방정식 한번 살짝 해보고 잘 되면 대충 감 잡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접선의 방정식에선 일단 기울기가 있어야 되고요.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 지나는 점은 여기 있고 기울기만 잘 구하면 되게 잘 풀릴 것 같아.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거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곱해졌다 생각하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건데 뒤에 거 건드리면 dx dy가 붙는다. 이번에 얘도 앞에 거 건드리면 y가 사라지는 대신 dx분의 dy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를 계산하는 거. 예, 그리고 6분의 파이는 0이 된다. 숫자 상수는 이거 문제 아니에요. 네, 상수는 미분하면 0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요 dx분의 dy 보이죠? 네. 이 부분을 일단 눈에 불을 켜고 짜잔 집중해야 돼. 얘네를 모아야 되거든 지금. dx분의 dy 하고 x 코사인 y랑 사인 x를 이렇게 모아서 한 대 묶어서 괄호해 놓고 이따가 정리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인 y랑 y 코사인 x는 저 반대편으로 넘겨서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분해를 해 놓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dx분의 dy는 이거 이거 분의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거예요. 6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 x좌표이죠. 여기 y좌표니까 각각 집어 넣어주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계산에서 겨우 뭐 하나 구했지? 기울기 하나 구한 거야. 그게 옛날엔 아예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이거라도 있어서. 그 다음에 저걸 또 줬다 집어넣어. 네, 그래서 이제 지나는 접선이니까 어차피 이제 직선이잖아. 이제 y는 ax 플러스 b의 모양 속에 넣거나 아니면 뭐 m하고 x 빼기 a 플러스 b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되겠지. 여기 지나가는 점이란다. 그 룰에 맞게 집어만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진짜 해보는 거야. 그 미분 방법은 이제 여기서 쓰는 건 이게 다니까. 글쎄, 일단 내가 한 서너 개, 두어 개 보여줄 테니까 너도 한번 연습 잠깐 해보고 워밍업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뭐 할까? 타원 할까? 타원의 접선. 2,3에서의 접선이니까 미분하자. 요거 미분하면 16분의 1은 냅두고 2x 되고요. 또 12분의 1은 냅두고 2y 되고요. 요때 dx분의 dy 해서 기울기 구할 준비한 거야. 그렇죠. 그럼 dx분의 dy는 이는 약분해버리고 2, 6, 12, 8에 16 해버리고 y가 밑에 빼기 6y분의 8x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정리하면 3분의 4 정도.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만들어냈으니까 2,3에서의 기울기는 2가 들어가서 3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9분의 8이에요. 자, 기울기 됐으니까 9분의 8 해주고 그 다음 지나가는 점 여기 2,3을
집어 넣어주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 이렇게. 그래서 음함수 미분이 요럴 때 되게 편하게 쓰인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거지. 근데 사실은 다 너무 비슷하다, 그지? 쌍곡선이든 타원이든 포물선이든 똑같이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게 너무 빤히 보이네요. 아까 2개 이상 풀기로 한 약속을 깨겠습니다. 자, 너 요거 한 번만 해주고 잘 되는 거 보이면 좀 재미있는 영역으로 넘어가자. 그런가요? 여기 요 문제거든. 네, 방금 이제 문제 푸는 동안 그 아까 이제 그 신기한 음함수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랬지? 요 인간이 못 그려. 점 찍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컴퓨터 없이 그 이따가 그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이제 폴라 이코에이션 그 극좌표계로 바꿔가지고 이제 다 그릴 수 있게 만들거든. 근데 지금이야 컴퓨터가 있어서 사실은 좀 허무한, 그냥 다 그려주니까 좀 허무할 수 있겠지만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덕분에 탄생했다고. 오히려 기술이 부족하고 자원이 희박할 때 더 머리를 많이 잘 굴렸어. 이게 이제 2008년 기사인데 보이니? 그때 한창 드라마 나오고 있었거든. SBS에서 이제 형수님은 19처럼 드라마가 있었어. 그때 이제 그 주인공이 수학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그 짝사랑을 넌지시 전하면서 수학으로 푼 사랑 방정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 요거야. 그래서 17x제곱 빼기 16 절대값 x 곱하기 y 플러스 17y제곱은 225. 근데 그 그리면 하트 모양이 나와. 상당히 고생 많이 했게. 그래서 이제 그 뭐 기타 요런 방정식도 있거든. 비슷해 다. 이거 진짜 예쁘게 잘 나왔다.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겠어. 그래서 문제를 직접 푼 사람도 있었어. 당시 드라마가 막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극좌표계로 바꿔가지고 사인 코사인 쓰거든. 그래서 쭉 계산해서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나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로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직접 그려본 사람도 있고. 네,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글이라고 해요. 뭐 아무튼 네. 앞에 가던 강아지가 뒤돌아서는 거. 뭐 그런 그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까지 발전했어요. 그 울프람이라는 이제 알파 사이트인데, 컴퓨터 사이트인데, 물론 이제 그 제대로 된 기능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좀 돈 좀 내야 돼. 1년에 얼마씩. 근데 기본적인 건 다 해주셔. 그래서 아까 x제곱 마이너스 16이었나? 앱솔루트 밸류 x y 플러스 y 제곱은 225였나? 16 맞나요? 요새 이렇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니? 맞죠? 17이었구나 참. 근데 뭐 그거는 여기서 다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 요거 갈매기 기호는 제곱이란 글자란다. 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옛날에 이런 그림을 잘하는 선생님한테 쫓아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거든. 근데 요새 그냥 이렇게 다 열려 있어.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잠시 후에 이제 뭐 답도 다 가르쳐 주고요. 그래프도 나옵니다. 짜잔. 그래서 여기 input이란 말은 이제 내가 입력한 게 이거라는 걸 보여주고, implicit plot이라 그랬죠? 이게 음함수로 이제 그림을 그려버린 거야, 얘가.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이제 극좌표계로 그려서 막 이렇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안 해도 잘 그릴 수 있어요. 물론 뭐 점 찍어도 되긴 하지만 한 이틀이면 될거? 계산기 가지고 하면 더 빠르게 몇 시간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쪽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숫자를. 근데 그런 궁금함이 막 들잖아. 근데 옛날엔 손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함부로 못 바꾼다고. 근데 기계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막 다 실험해 볼 수 있으니까 저 숫자 방정식의 저 부분이 누구랑 연결됐는지 직접 그림으로 보고 경험하고 막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지식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좋아지는 거죠. 큰 변화는 없죠. 한 10 해도 될까?
뭐야, 굳이 225일 필요가 없었잖아. 여자가 얘기하면 헐, 뻘쭘하겠다. 뭐야? 그냥 크기가 작아지는 거. 어, 약간 그런 정도네요, 그죠? 진짜 여기 바뀌는 거 너가 눈치챘구나. 17이 만약에 20으로 바뀐다면, 한 10으로 바뀐다면, 뭐 이런 실험들을 막 하면서 한참 노는 거야 이거 갖고 재밌어. 그러면 노는 동안 방정식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더 좀 나아지는. 길어지지 않을까 위아래로 y 그렇지. 값이 더 큰 게 들어가야 돼. 좋아, 예측도 좋아. 그러면 한번 보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닌가? 자기 취향에 맞게 그릴 수도 있겠네. 어허. 그 되게 신기한 게 방정식이 이렇게 직선이랑 포물선이랑 원 맨날 이런 것만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좀 새로워. 그래서 미래의 교과서는 좀 다르게 쓰여질 필요가 있어. 야, 너희들이 방정식이랑 이런 거라는 건 교과서에 넣어놨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은 식이 있고 누가 발견해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든가 그런 거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좀 하고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꿈이 있어요. 교과서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전국 교육 과정에서 이걸 이제 시험을 보시니까 일단은 공부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배웠다고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닌 거야. 할 게 많아. 자, 근데 일단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은 경험을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너가 한 것처럼 상상하고 예측하고 경험한 거랑 비교하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많이 생각해 보고 넘어갈게. 자, FP, F'Q 있다. 곱해라 그랬는데 일단 이제 F는 초점이에요. 쌍곡선의 초점인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접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 PQ입니다. 접선 L이 이렇게 있어서 이 접선이라는 게 꼭 두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니란다. 한쪽에만 스쳐도 접선으로 인정해요. 이때 접선에 내리는 게 P와 Q가 있다. 네, 수선의 발이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서로 곱해라 라고 한 것 같아요. 이 길이를 곱해라. 그럼 일단 마음속에 드는 계획은 접선 L을 먼저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야. L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되게 쉽게 잘 나올 것 같아 이거는. 그 구하면은 접선 L, 그러니까 이거 직선이죠. 그리고 점 F는 점인 거죠, 그죠?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으로. 점 직선의 거리 공식 외우고 있니 근데? 네, 그 절대값. 네, 또 잊어버렸을까봐 친절하게 또. 괜찮아 이런 거. 야 SAT 보면 공식 다 써 있어 옆에. 그거 보면서 풀어도 되는 거야. 다만 그걸 어디다 쓰는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뭐. 그래서 거리 D는 요게 거리 D입니다. a제곱에 b제곱의 루트 하시고 ax0 by0 플러스 c 해주면 된다는 거. 예, 조고에 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 읽을 때는 저게 뭐지 싶겠지만은 막상 읽어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게 풀 수 있다는 게 이걸 알았기에 덕분에 이렇게 된 게 아니겠어. 미분이 없었으면 엄청 고생했다. 일부러 이번 책이 개정되면서 옛날 방법들은 여기 써놓으시긴 하셨어요. 공식 유도 과정이라든가. 근데 안 쓰잖아. 왜냐하면 굳이 더 좋은 방법이 나온 이 시점에 옛날 거를 이제 옛날 것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옛날 거 그냥 참고만 해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왔어.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 투지폰을 꼭 써봐야 되나?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걸 잘 이용하면 되는 거지 뭐. 옛날 건 참고만 하고 박물관으로 이제 차츰 보낼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상황을 한 두어 가지 더 두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닥 많이 달라지는 건 없고요. 대신 머리는 많이 써볼 수 있으니까 조금씩 한번 도전해 볼게.
포물선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120도인 접선, 타원에 접하고 X축 양과 45도인 접선. 뭐 타원 한번 해보자. 쌍곡선은 너무 많이 했다. 접하는 선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요. 2x 4y dx dy가 6이라 해서 일단 기울기부터 구할게. 6-2x에 4x가 되도록 4y가 되도록. 기울기는 그냥 저거만 보고 다 해주잖아요. 양의 방향과 이런 거. 망했다. 문제를 안 읽었어. 맞아. 자, 이 무기는 이제 어떤 점에서 본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는데요. 저 힌트. 야, 이거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쉽게 그래 내면. 뭐 저거 해갖고 뭐 네, X, 저거는 탄젠트 45만 하면은 네.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타원에 접하고 그랬네. 그게 문제네. 근데 타원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1인 사람을 어떻게 계산하지? 저거는 1이 저는 1이라고 두고 풀면 될까요? 이거? 네. 그렇지. 그럼 XY 좌표를 모두 알아낼 수가 있고요. 기울기도 알고 있으므로 못 구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 예전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풀이 방법을 절차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어떤 공식을 썼냐 하면 타원에서 총 정리할게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란 공식에 의존해서 썼어요. 물론 m을 알 땐 굉장히 편한데 상황이 복잡해지면 굉장히 좀 유연성이 떨어져. 저게 여기저기 쓰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럼 이제 이걸 풀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풀게 되면 어디 보자.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니까 6 빼기 2x는 4y가 되겠고요. 망했다. 타운에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 그지? xy 점을 알아내야 되니까. X는 하면은 약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뭐 그게 나쁘진 않겠지만 아무튼 계산을 더 해야 된다는 압박이 밀려오네. 하면 되지만 다른 거 없나 찾게 되는. 저 답이 2개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괜찮겠니? 네. 타원의 접선은 항상 이렇게 2개씩 있어요. 특정한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이라고 말해볼 수 그럼 있겠다. 저것도 X, Y 좌표 구한 다음에 또 기울기를 해서 또 직선의 방정식 또 구해야 돼. 이거? 네, 저 이거요. 이건 그렇게 해야지. 멀고 먼 여정이 시작이 되겠네요. 기나긴 여정. 그러나 얘는 이걸로 한 방에 끝. 이런 면이 있어. m이란 뭐냐 하면 기울기니까 지금 같은 문제에서 만약에 이 공식을 쓰면 m 자리가 1이 되고요. a 제곱 자리는 아마 6이 될 거고 b 제곱의 자리는 아마도 3이 되겠어. 그래서 m은 1이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더하기 쪽 빼기 쪽, 즉 위쪽이 하나 아래쪽이 하나 접선이 바로 떨어진다는 거. 요게 이제 좀 총 정리의 맛이거든. 근데 왜 총 정리된 게 보이질 않냐? 약간 좀 희한하게 정리돼 있구나. 요거 내가 다시 좀 정리해 줄게. 이거 한눈에 보기 좋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이거 알면 되게 편한데. 일단은 타원부터 시작해서 쌍곡선을 지나 포물선으로 갑시다. 포물선이 제일 좀 공식이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갈게요. 항상 3가지 상황에 따라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세 가지 상황이라 하면 기울기를 알 때, 지나가는 점을 알 때, 그리고 밖에 있는 점을 알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세팅이 돼요. 기울기를 알 때는 y는 mx 더하기 빼기 루트 a제곱 m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타원의 방정식이 그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은 1처럼 생겼을 경우에는 와우 a제곱하고 b의 제곱하고요. pq 있지 pq? p를 한 군데다가만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는 여기다 x 그리고 y로 적어주는 걸 기본으로 해요. 요렇게 원에 이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이랑 거의 똑같은데 원에서 이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원의 방정식도 같이 정리할까?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해놓는 것도 좋겠다. 네, 접선이 이렇게 될 때와 세 가지 경우인데 기울기를 알 때와 접점을 PQ라는 걸 알 때와 그 다음에 점 밖에 있는 점이 PQ라는 걸 알 때. 근데 원의 방정식도 그 x제곱 y제곱이 r의 제곱이었을 때 x, y, r제곱은 내버려 두고 PQ를 이렇게 한 군데다가만 곱해주는 방법을 썼단다. 그리고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제곱 m제곱 r제곱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r이 정리돼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타원이랑 비교하면 이게 장축 단축 이렇게 돼요. 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지? 그래서 가끔 수능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정리는 좀 해둘게. 안 나오면 다행이고. 그다음 쌍곡선도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되게 좋아. 얘네들이 거의 뭐 비슷한 DNA를 가졌다고나 할까? 얘는 쌍곡선은 얘랑 똑같은데 다만 여기가 백이야. 근데 이제 잘못하면 저쪽과 이쪽이 크기가 달라질 때는 있거든. 그걸 대비해서 A가 커요. 일단 양수가 되도록 절대값을 씌워줘. 그러니까 만약에 b의 제곱이 더 크면 원래는 b의 제곱에서 a제곱 m제곱을 빼는 걸로 하자는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고 쌍곡선도 무조건 M은 A에만 붙는. 그렇지. 그거는 변함없고, 그러니까 b가 여기 오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x제곱에 b의 제곱 y제곱은 뭐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될 때 똑같이 얘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만 빼고는 다 그냥 똑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공식으로 딱 정리할 수 없는 절차가 있거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풀자 이런 거. 요것 때문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는 어렵지만 일단 PQ 진화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그럼 y는 mx 빼기 p 플러스 q의 모양이 돼.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그 만나는 점이 하나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 0을 해야지 엄청난 계산의 압박과 부딪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가능은 한 방법이지만 추천은 하지는 않아 잘. 근데 원에서는 이게 되게 잘 통해. 원에서는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게 점직선 거리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이게 좀 깔끔한 편이거든. 물론 얘도 판별식 0도 통하긴 통해. 근데 계산이 좀 많아서 그렇지 뭐. 점직선 거리 공식을 쓰면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 방법보다는 기울기가 m이라 상상하자를 많이 써요. 기울기가 m이라고 상상하면 이걸 쓸 수 있다. 이걸? 그럼 이제 a제곱 b제곱 다 알려주거든. 여기다 x, y 지나는 점을 알려주니까 집어넣으면 m만 몰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여기서는 조금 더 유리하더라. 그게 여기서도 잘 통하고 심지어는 얘한테도 잘 통해. 이런 이제 노하우들은 자기가 경험하면서 터득해 가야 되는 거야. 교과서에 적혀 있다 해도 아직은 내게 아닌 거야.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야, 연필을 들어서 종이에 쓰면서 수학은 푸는 거야. 그러는데, 만약에 그 말이 연필로 쓰는 거에 무슨 뭐 초능력과 위력이 있어서 그렇게 수학이 저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 실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적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거지. 지금도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짜면 돌아가는 건 맞지만, 기술자가 되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항상. 교과서는 있지만, 거기에 안 적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직접 이 분위기에 뛰어들어서 좀 더 경험을 해야 돼요. 공식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언제 어떻게 쓰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경험을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겠고, 경험하는 동안 그래서 토론이 되게 중요해. 혼자 다 고생시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그 경험을 공유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어서 어차피 저 공식들 책에 쓰여 있네. 지금 안 쓰여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리된 거 하나 더 갖다 줄게. 요거는 그냥 일단 이미지만 보여준 거니까 대충 요런 느낌의 그 정리가 다 되어 있어. 예, 저걸 가지고 보면서 한번 풀기로 하고. 자, 그동안에 이제 매개 변수라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지. 매개 변수 우리 사실 옛날부터 쓰고 있었다는 거. 네, 나는 기억이 없는데 저런 단어도 처음 듣고. 자, 파라메트릭 매개 변수 방정식. 이퀄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뭘까나? 너 이거 한번 본 적 있을지 모르.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지? 우리가 직각 좌표계에서 사용하는 방정식의 형태 이런 식이야. 근데 이렇게 한 x 대신 t를 넣어. 그러면 y가 t 제곱 빼기 t가 되지. 즉 x 대신 t를 넣고 y를 t 제곱 빼기 t로 놓은 적도 있었어.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점이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매개 변수 방정식이야. 즉 x와 y를 직접 연결시킨 게 아니라 t라는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이게 직각좌표계이고요. 요 지금 너가 본 요런 모양이 바로 매개 변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지. 매개 변수가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가 되기도 하고. 아이고야. 아니면은 뭐 이런 거 2t 제곱 마이너스 1에 t 플러스 뭐 t분의 1 요것도 괜찮은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매개 변수 방정식인데 어떤 거는 x, y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기가 되게 쉬운 것도 있어. 어떤 건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매개 변수 그냥 그리자 뭐 이렇게 매개 변수 갖고 미분도 하고 매개 변수 갖고 적분도 다 하고 x, y 만들지 말자 이런 것 경우도 되게 많아. 하지만 둘은 서로 사실은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관계란다. 이따 벡터 들어가면 이거 이용해서 교정도 찾고 그래. 되게 쓸모가 많아. 이렇게 다루기 어렵진 않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 있겠네. 우리가 코사인 세타 제곱과 사인 세타 제곱이 1이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제 유추하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생 좀 할 것 같아. t로 정리하면 되긴 하지만 이래저래.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내비두는 것도 괜찮아. 왜? 뭐 이래도 미분 다 할 수 있고 적분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잘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일단 뭐 대충 이런 분위기구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방정식과 매개변수 방정식 모양부터 딱 달라. 그러면은 미분하는 것부터 한번 가보자. x가 여기 책에 있는 대로 2t 세제곱 더하기 3이고 y가 2 빼기 3t의 제곱이라고 할게. 그러면 dx dy는 이렇게 한다. 먼저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이쪽에 t가 있잖아, 문자가. 그러니까 x를 미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t가 있으니까 y를 미분할 건데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다음에 나눠주는 거. 그렇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dt dx 밑에 적고 dt dy 위에 적고 dt 날아가게 해주면은 dx dy를 구한 셈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t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을 마이너스 t분의 1이 돼야 돼. t분의 1, 아, 참, x가 미치구나. 그렇죠. 마이너스 t분의 1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t의 값만 알려주면 x좌표와 y좌표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또 기울기도 알 수 있는 거라서 뭔가 좀 편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매개변수 방정식의 미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너무 어렵진 않았니? 되게 간단하니까요. 일단 이렇게 하자. 요거 한번 해보고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술로 넘어가 볼게. 뭐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 자, 이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위에 점이 있어가지고 접선을 만들 수 있다 그러고요. 그 사람의 이제 y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구별해서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곡선을 y와 x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엮어가지고 그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거야. 일단 접선이 필요하니까 기울기 필요하고요. 지나가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겠습니다. 미분해야 되겠죠? d세타 dx는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그리고 탄젠트 y를 미분하면 코탄젠트니까 코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 될 것 같고요. 자, 2루트 2, 0에서의 그랬는데 이건 x좌표가 이거고 y좌표가 이거란 얘기 같거든. 아, 되게 골치 아파졌다. 저러면 기왕 하는 거 세타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게 세타가 얼마에서의 접선 이러면 일단 지금 하는 분위기 계속 이어나가서 바로 끝낼 수 있거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요. 자, 2루트 2가 x의 좌표이고요. 세타를 내가 지금 찾아야 될 입장에 놓였어요. 자, 루트 2가 시컨트 세타인데요. 시컨트가 코사인 분의 1이잖아. 그럼 루트 2분의 1이니까 세타가 0부터 180 사이의 각이면 180? 답이 두 개인데 그럼? 아니다. 하나구나. 아, 다행이다. 45도 하나만 하면 되겠어요. 원래 45도랑 315도에서 나오는데 여기선 180 넘으면 안 되니까 네, 라고 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계산 귀찮게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하긴 해야 돼. y가 0이면은 0은 1 빼기 코탄젠트 세타니까 코탄젠트가 1이 되어서 이게 뭐야? 탄젠트가 1이란 얘기와 같은데 45도이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 아, 45도인 4분의 파이에서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구했고요. 45도 집어넣으면 되니까 시컨트가 아까 루트 2였고 네, 탄젠트가 1이었고 2루트 2 코시컨트는 탄젠트 사인을 알아야 되네. 저것도 그럼 저 곱하면 되죠. 뭐 똑같죠. 45도에서의 사인은 코사인과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잘하고 쉬운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생각을 한다는 건 자체가 좀 귀찮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dx분의 dy 나눠주면 이거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지나가는 점 대입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루트인가? 아, 네. 뭐냐 또 막 한다 내가. 그 빼기 4루트 2분의 1이네요. 루트 2 해가지고 4분의 루트 2 정도 나오겠습니다. 아, 뭐 기울기에 루트가 막 들어가. 이과생의 전유물이죠, 이런 거. 벌 받는 거야, 너네. 그래서
계산기라도 제발 주세요. 없어. 하면서 그러면 벌 받는 거야. 수명이 단축된다. 저런 거 많이 한 거. 머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옛날에 천문학자들이 그 얘기 있잖아. 로그 발명되고 나서 와 수명이 10년이나 늘어난 것 같아. 그 얘기는 진짜 그런 저 소모적인 계산은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나가는 점도요. 그 네. 다 구했네 진짜 이거를. 와. 그 x, y에 넣어서 점의 좌표 구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구했다 치고 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x 빼기 a에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느냐? 뭐 요런 이야기. 자, 귀찮은 계산은 조금 있었다는 거는 기억해두라. 시험 때 저런 일을 만나거든. 운명이구나.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편안하게 생각해주고요. 자, 이번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다. t는 1에 대응하는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t값을 알려주셨어. 다행이야. 그럼 기울기 말고 이미 그 dx분의 dy가 1일 1이라는 힌트를 주셨으니까 이제 끝나. t를 구하기, a를 구하기 위해 여기서 그냥 조금 해주면 끝난 거야. 이건 더 쉽네. 훨씬 힌트가 좋아요. 뭐 예를 들자면 x가 지금 t가 1일 때 좌표가 요거죠. 3-a고요. y좌표, t가 1일 때 y좌표는 1인가요? 그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저거 각각 미분해서 나눠준 게 1이라고 하고 하면 a 값 구하는 수. 그렇죠. 네, 여기서 미분해가지고 dx, dy와 대비될 수 있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딴 책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도 나와 있냐면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라 아까처럼 dt dx 분의 dt dy 해가지고 분수로 만들어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dt dy 곱하기 dx dt를 해라. 계산한 걸 뒤집어 없는 거야. 그렇게 해라라는 책도 있어. 둘 다 같은 결과지 뭐. 좀 두 가지가 있는데 더 뭐 좋아하는 표현으로 항상 써주면 되겠고요. 나 같으면 이제 이게 공책을 좀 덜 차지하거든. 위아래로 길어져서 그때 거를 좀 습관적으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이제 A를 구하는 좀 보탬이 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생략했는데 괜찮나 모르겠다. 네, 물론 계획을 나누는 건 좋지만 분명히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도 좀 귀찮겠지만 있어야 돼. 그런 면이 또 네, 뭐 이것도 한번 연달아 계속 볼게요. 이제 포물선 위에 점에서 접선이 xy 축과 만나고 p가 0보다 크다니까 포물선의 모양을 대충 좀 예상해 보건데 이렇게 생겼을 걸. 초점은 여기쯤 있고 p, 0라고 말할 수 있을 걸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에서의 x1, y1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 x축,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x절편, y절편으로서 x절편, y절편 할 수가 있지요. 각각 q와 r이라고 하자꾸나. 자, 이때 p에서 내린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준선이라 그러는데 뒤에 좀 있어야 되지, 이렇게. x는 마이너스 p가 주어진 선인 준선이 되겠고요.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 있는데 그 발을 h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pf가 어디 있지? 여기 있군요. 복잡해. 이게 pf입니다. qf는 이거죠, 이거. 두 개 같은지 확인해 보아야 되겠어요. 기억에서는 뭐 그걸 요구하네요. 글쎄 뭐
특별히 그림에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로 사실은 서로 똑같으려면 이게 바로 네. 이게 이거여야 되는 거거든. 그 준선 P. 근데 그거 아직 안 해봐서 한번 해볼까? 아 지금 잠깐 고민했던 건 혹시 그냥 그림으로 한 방에 설명할 수 없을까 해서 이런 인간의 게으른 본성이 가끔 이제 획기적 발명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가끔 그런 걸 만끽하렴. 모르겠다.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접선의 방정식 얘 정리 안 했다 참 아까. 얘가 좀 특이해. 그 보여줄게. 접선의 방정식이 얘 혼자 이렇게 돼 있어. 2px 플러스 x. 다른 거랑 조금 달라. 그래서 점 x1, y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위의 점 x1, y1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p 아이고 y, y1은 2p x 플러스 x1 이렇게 좀 두시고요. x 제곱은 4p y 위에 점 x1, y1 위에서 이제 x1은 2p y 플러스 y1인데 그 포물선 타원과는 사뭇 다른 모양이야 얘는. 그래서 점이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거, 점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거 한번 잠깐 정리해 놓고 일단 문제 풀 때 이거 보면서 하라고 지금 적어주는 거야. 근데 나도 좀 수업을 해보니까 내가 애들한테 많이 적어주니까 내가 기억이 잘 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너도 너 자신을 위해서 나올 때마다 계속 적어줘. 야 이거야. 그래서 보면 이제 기억이 잘 날 때도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위에 거 쓰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거니까. y제곱으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식 나왔고요. x절편 한번 말해볼까?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x-x1 네, x는 마이너스 x1이다. y절편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y1 분의 2px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요. 됐니? 자, 그럼 x와 y 절편 다 찾았으니까요. 이제 물어봅시다. 이게 x절편이잖아. 요 주황색이. 그게 마이너스 x 1이었단 말이지. 네. 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항상 빼기 피해 온다고 말할 수가 없는 없어. 이게 계속 달라지니까 여기가. 그래서 미안하지만 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맨날 같다고 말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 잠깐만, 내 정신 좀 봐. 미안해. 이 길이가 곧 이 길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려면은 잠깐만, X1이 여기가 P- x1이구나. x1이 여기가 피어야 되지 않나? 일정하고. 그때만 잠깐 맞겠네, 그지? 맞아요. 같은 라인에 있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 라인을 벗어나면 좀 다르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군요. 다행히 그래서 직접 거리 다 안 구해봤어. 피해가려고 지금 애쓰는 중인데 이제 거리 다 구해 보면 보다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엄청난 희생을 좀 치를 거야. 자, 그 다음 점 R은 PQ의 중점이다 그랬습니다. PQ가 어디 있냐? 여기가 Q인데요. 점 R은 PQ의 중점이다. 그럴까요? 뭐 일단은 Q점이 요거니까 근데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P가 막 저기 가 있으면은 음흠. 아무리 중점이라
그 느낌 얘기하는 게 좋아. 그런 걸 자꾸 발산해. 아 그럼 또 큐가 또 이쪽으로 가니까.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은 항상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어디 메모해 놓는 것도 좋아. 틀리는 느낌이든 맞는 느낌이든 나중에 검증이 되면 검증 결과 어찌어찌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과학이야. 틀릴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x1, y1 하고 q는 빼기 x1 제로잖아. 그럼 중점은 0, 2분의 y1이네. 네. 근데 그게 이게 지금 y절편이잖아. 이 r이 이거랑 항상 같은 건가? 잠깐만, 이게 y절편이 맞나? 잘 구했냐? x가 0일 네 때 맞는. 맞는데 제가 항상 제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얘네 두 개가 항상 같으리란 보장이 없죠. 지금 무슨 조건 빼먹은 거 없나 잠깐 보는 중인데 없죠. 안 될. 어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잠깐 뒤로 떨어져서 이렇게 잠깐 거닐면서 봤더니 바로 보였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웃었는데 이 길이랑 어때? 같겠죠. 여기 이게 준선과 초점 사이 거리 같은 게 포물선이니까 정의에 따라 똑같겠죠? 그럼 이게 x1이잖아. 이게 x1이었잖아. 아까 q 구한 거 기억나니? 기억에서? 이거 x1이었어. 딱 q가. 그럼 그럼 얘네 길이 똑같은 거잖아. 헐. 그럼 두 개의 길이가 같은 거. 같은 게 맞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도 같은 거잖아. 네.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 그래서 얘네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 그게 왜 안 보였지? 그럼 니은은 틀린 건가요? 니은이 잘못된 것 같아. 니은 확실히 계산으로 안 맞는 게 좀 보이거든. 그지? 좌표 R이.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 이제부터 점 Q의 좌표는 바로 뭐라 그러지? x1이거든. 그러니까 얘의 x좌표랑 항상 길이는 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중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디? 얘가 마이너스 x1이면은 얘네 둘에. 네. 그지? 근데 이 높이가 아니지. 얘네들을 이었으니까 당연히 중점이 돼야 되겠네. 아까 계산은 왜 그렇게 나왔지? 그냥 검증해 봅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풀이라고 좀 할 수 있. 첫 번째 풀이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고 두 번째는 틀린 걸 고치는 거지. 물론 이제 다들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에러 잡는 거. 그렇지만 필요하면 꼭 거쳐야 되는 되게 중요한 절차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봅시다. 처음 R은 PQ의 중점이다. 그러게요. x1, y1, 마이너스 x1, 0. x좌표 0까지는 잘 나오고요. 2분의 y1인데 둘 사이에 정 가운데죠. 그죠? 저 말은 원래 그래야 해. 그런데 아까 직선의 방정식은 이것이고 네. 여기에서 구한 y 좌표는 이것이고 이게 y 절편이야. 그게 또 R이어야 해. 저걸 갖다 놓으면은 뭔가 이미 밝혀진 그냥 사실. 이미 밝혀진 사실이네 이건. 기하학적으로 중점은 맞는 거고 그지? 얘네 갖다고 놓으면 이제 뭔가 더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논리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것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었던 거야, 그지? 식이 모양은 다르지만 같을 때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저거 맞아. 풀면은 그 저 직선 아니 저 뭐야 포물선식이 나와. 저 y 넘기는 제곱하고. 그렇다면 딱이네.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맞는 것도 살짝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왜 아까 그 생각을 안 했지? 그지? 모양이 달라도 조건이 잘 맞으면
같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래서 뭔 조건을 빼먹었나, 못 본 게 있나, 계속 좀 그런 생각 했던 게 이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랬었던 것 같고, 이제는 그 느낌의 시체가 뭔지 좀 알겠네. 디귿은 되게 쉽더라고. FP는 R을 지난다 그랬는데 FP란 이제 이 점과 FH면 이 점을 이어준 거잖아. 근데 역시 얘네도 길이가 같은 똑같으니까 지나가는 게 맞아야 되지. 자, 그럼 괜찮겠니?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을 아는 게 되게 중요했어. 얘가 이제 대단한 좀 실마리가 된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오류 수정도 한번 같이 해보았어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이거 근데 종종 만나게 되니까 네, 마음을 비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네, 이거 공식들 많이 까먹은 다시 한번 봐요. 참 아까 그거 삼각함수 공식 다시 한번 쫙 훑고 가자. 삼각함수 공식들 일단은 기본 공식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으면 사, 코, 그리고 코, 사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대신 여기가 여기가 빼기로 변하면 여기도 빼기로 같이 변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다 얘기할게. 그 뭐 반각 백각 공식 전부 다 얘기할게. 코사인이면 코 그리고 싸고 저 부호 잘못 쓴 거 아니다. 반대로 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번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는 플러스 된다는 사실. 요게 기본 공식이고, 자, 이 여세를 보라. 저걸로 만들 수는 있겠네. 그렇지. 다 만드는 과정 다 보여줄게. 요새 이거 있어서 내가 신났어 그냥. 탄젠트 공식 같은 경우에는요, 1 마이너스 탄젠 알파와 탄젠 베타 하고 탄젠 알파 플러스 탄젠 베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부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플러스 부호를 위에가 쫓아가요. 이 마이너스 부호가 위에가 쫓아가요. 밑에는 반대로 간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이 공식이 지워지지 않도록 세팅을 좀 해놓고요. 저게 왜 저랬더라? 어떤 거? 저 기본 공식. 이거 이제 기하학적으로 증명해야 돼서 거기까지 가려면 그걸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좌표 그려가지고. 그 단위원에서 뭐 나오는. 맞아. 이렇게 여기 알파만 딱 하고 여기 베타 이렇게 가고,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좀 더 가게 만들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그래서 그거는 말이 좀 길어질까봐 약간 숨기긴 했으나 궁금하다면 꼭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 우린 요 문제 일단 풀어야 되니까 일단 요걸 기본으로 치고 여기서 나머지를 만드는 걸로 잠깐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두 배각은 뭐 저건 똑같이 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알파 그냥 다 넣어버리면은 여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두 번 나오잖아. 그래서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나오는 거고, 코사인의 배각도 베타 자리에 알파만 넣어준다면 코사인 알파 제곱 사인 알파 제곱이 되니까, 배각 공식은 그렇게 해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사인 2알파는 2 사인 알파 그래서 코사인 맨날 제가 맨날 유도에서 써서 기억을 못하고. 그래? 더 많이 써봐야겠군. 좀 진짜 그 기억하려면 자꾸 써봐야 돼서 좀 귀찮긴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아마 좀 효과가 있을 거야. 유도가 쉬운 거는 안 헤어지더라고. 근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시험 때 시간 그거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유도해서 쓰라고 하고 싶어. 왜냐면 훨씬 좋은 게 많거든, 유도 과정 속에. 개인적인 견해는 그런데 또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외워라. 나도 이제 나는 뭐 외워진 게 내 자의적인 건 아니고 나도 그 방법 좋아하는데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좀 오래 수업을 놓으면 또 금방 잊어버릴 거야. 그건. 유도 과정은 아마 안 까먹겠지만 배각 말고 반각 공식.
저거는 이제 저 코사인 부대각에서 그렇죠. 반각 공식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 제곱이 잠깐만. 그래. 네, 아무튼 반각 공식. 반각 공식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인 제곱을 정리하는 거지. 코사인 2알파 마이너스 1 하고 2 하고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거니까 여기 알파가 2알파로 좀 변하는 느낌이라 이걸 백악이라고 참 여기 2알파가 알파가 되는 느낌으로 반각 공식이라는 별명이 좀 붙어 있고요. 코사인 알파 제곱도 마찬가지지. 플러스 2 알파 해주면 되고 탄젠트 알파 제곱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네, 나눴어. 그래서 굳이 그냥 외우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근데 뭐 외우고 안 외우고는 자기 취향인데 이제 내가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야. 자, 됐습니다. 뭐 백악이나 반각은 요런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알고 있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나쁘진 않을 거야. 근데 다른 교재에선 이렇게도 나와 있지. 요 알파자를 2분의 알파로 바꾸면 여기가 알파가 돼서 여기가 2분의 알파면 여기가 알파가 돼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였나요? 네, 제가 지금 둘이 똑같다고 넣은 거니? 아니 이거 사인이야. 쓰려다가 저거 쓰려다가 기억이 안 나. 그렇구나. 여튼 이거까지 나오고 음. 그리고 K는 이거라서 이제 대입해서 보면 되고. 그러면 되겠네. 거의 다 마무리가 됐네요. 한 요 정도를 기본으로 좀 알아두면 되겠고, 나머지들도 대부분 다 그거 있잖아. 그 뭐지? 합을 곱으로 고치는 공식, 뭐 곱을 합으로 고치는 공식. 그건 얘네 두 개 더하고 빼고 네. 더하고 빼면 다 나오는 공식이라 그렇게 제작 과정은 그렇게 좀 이제 기억해두면은 얼마든지 공식 잊어버렸을 때 만들어 쓰는 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요런 뭐 재미있는 문제 한두 번 좀 풀어주고 탄젠트 2세타 나왔네. 그래서 한번 좀 도전해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2차 수업에서 다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좀 힘든 거 있으면 이제 피드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전화 받고 저 화장실 좀. 그래. 잠깐 쉬자. 잠깐 하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는 딱히 좀 말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별첨인데 얘는 누구냐 하면 그 접선 방정식 파트에 있었던 거 라고 좀 다시 한번 이제 좀 보자. 1-2에서 포물선의 그은 두 접점 포물선이 있는데 그 1,-2에서 포물선의 그은 두 접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접점 하나를 P, 접점 하나를 Q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PQ를 지나는 직선이 어디도 지나간다? 6,A도 지나간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그 A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자. 그냥 꼼수부터 알려줄게. 이미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선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결과에 따르면 포물선 식을 마치 이거 이제 얘가 포물선 위에 있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포물선 위에 마치 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선을 하나 꾸며 다시 이 점이 포물선 위에 있는 건 절대 아니지. 그런데 xx1 2p y 플러스 y1이라고 아까 포물선 위의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을 이제 아까 살짝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 그렇게 마치 이제 상상하고 1, 마이너스 2를 자기 위치에 집어넣어줘. 그리고 p는 오늘 4잖아. 미안 1이잖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바로 이 빨강 직선의 방정식이야. 네? 다들 왜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자, 이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하신 지혜로운 선배들의 결과를 따라 자, 엑기스만 뽑아보면 되게 쉬운데 사실은 그 증명 과정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는 노가다와 관련이 좀 있어. 일단은 이제 결과만 먼저 얘기하자면 그래. 저렇게 밖에 있는 점에서 그린 접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과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공식처럼 그냥 대뜸 얘기해서 미안하다. 일단 이 결과부터 얘기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것 때문이야. 좀 뜬금없이 느껴져서. 아무튼 이게 바로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이므로 6,a를 집어넣잖아. 그럼 a가 바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 문제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야. 뭐가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이런 거 정말 좀 별로다. 앞뒤가 없어, 앞뒤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정식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되겠죠. 자,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아까 내가 이거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건데 그 얘랑 이 직선이랑 포물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제 포물선과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거 하면 m이 나오긴 나와요. 반드시 나오죠.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요거보다는 이제 좀 글쎄 요건 내 취향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아무튼 자 요거보다는 기울기를 아는 척 하자. 포물선의 기울기가 m인 걸 알면요 저 방정식은 네 아무튼 내 기억이 그럼 맞긴 맞았네. 가물가물하다. 오랜만에 쓰면 자주 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할 너도 교수님께서 이제 사회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래서 야 인수분해를 까먹었어? 하면서 되게 어이없어 하시더라고.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지 내가 하면서 한 20년 안 한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잊어버리니까 야 모국어도 까먹잖아 외국에 오래 살면. 그런 거지 뭐. 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정리된 걸 보면 돼. 그거 나쁜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런 사례도 있잖아. 아인슈타인이 비행기에서 막 내리는데 비자가 빛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하고 질문할 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저 그거 안 외우고 다니는데요 하고 간단하게 대답해줬대. 책에 있잖아요. 필요한 거는 외우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 쓸데없는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다만 잊어버렸을 땐 어디 있는지 찾을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아는 거야. 참조하는 거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나는 이거 외우고 있었어야 되는데 되게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헷갈린다. 한 20일 만인가 그래 이 얘기 하는 게. 상수 A값 PQ 지나는 직선. 네 아무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이 1, 빼기를 지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그래서 y에다가 빼기 넣고 x에다가 1 넣고 p 자리에는 초점 오면 되니까 1 오는 거죠. 그럼 n 값이 바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지. 이래서 구하기 좀 쉽다 그러나 봐.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인가 이거를 내가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 근데 대체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나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 구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m이 2개 나오니까 2개 구한 거거든. 네. 이제부터 너는 PQ를 구해야 돼. 알겠니? 직접 이걸 다 문자로 하는 거야. 여기 다 문자로 넣고 그럼 이제 이 공식이 나온다. 이 절차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숫자라서 다행히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지 뭐. 문자로 다 이걸 해가지고 다 연결해서 이제 증명을 해보면 저 위에와 같은 이제 아까 방법 1번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절차를 이제 얻게 된다는. 그럼 저거는 굳이 구별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위에 있나 그 그래프 위에 있나 그래프 위에 없나. 위에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거를? 접선 위에 접선의 한 점이 그 위에 있나 없나 그냥 저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점
위에 있으면 만약에 이 녀석이 포물선 위에 있었으면 우린 빨강색을 구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을 구했을 거예요. 아, 저건 빨간색. 그렇죠. 이거는 지금 빨강색 구하는 거란다. 그래서 색깔을 좀 일부러 빨갛게 했지. 분명히 행동은 파란색을 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상황이 이와 같이 점이 밖에 있게 되면 빨강색을 구하는 결과가 나타난단다.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진짜 맞아. 딱 그 느낌이야. 내가 증명해놓고도 내가 뭘 한 거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막 이런 이제 그런 느낌 들 수 있어. 이제 엔간하면 이제 그 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좀 만나면은 가끔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안 그러면은 조금 듣기가 어려워. 음. 저런 거 알아두면은 엔간한 경험자 이상이지 이제. 느낌 왔니?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아마 너도 나도 결국 알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보편화 될 거고, 그러면 다른 걸 쓰지 않으면 더 어렵겠죠. 모르겠어.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 다 이걸 알아서 잘하게 되면 외국 나가서 자랑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어. 너넨 모르니? 음, 너무 우리나라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오, 깜짝이야. 잘못할 뻔했다. 네, 다음은 아까 밑에 있었던 건데 여백이 너무 좁아져서 요것만 따로 뜯어가지고 0,1에서 쌍곡선의 그은 두 접점이 AB다. 쌍곡선 0,1에서 그은 두 접선. 쌍곡선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근데 상황을 되도록이면 그림을 그리도록 좀 권장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더 나은 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 결과 덕분에. 접선이 하나, 접선이 둘. 그래서 A와 B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걔네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점 3개를 구해서 점 가지고 신발끈처럼 이렇게 묶으면은 뭐 교재에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나온 그걸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거리를 구해가지고 높이랑 밑변이랑 계산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밑변이 안 나오네. 높이는 구할 수 있는데 AB는 결국 좀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구하려면 꼭 연립을 해야 되니까 계산은 좀 길어질 거예요. 이러다가 차라리 애매하고 불확실한 게 좋을 수도 있는 게, 이러다가 또 몰라, 학생이 되게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될지도. 남들이 늘 가는 길로 가면 빨리 맞출 수는 있겠지. 근데 발견이 안 나온다고. 그럴 때는 자꾸 좋은 발견은 막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지로는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만 아니면 여러 가지 길로 한번 가보려고 노력해라. 이게 포인트야. 물론 빨리 가는 길은 알려는 주겠지만 시험 때는 그거 쓰고 평소에는 오히려 실패해보는 게 더 창의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야. 아무튼 삼각형 PAB의 넓이를 뭐 어떻게든 구해보자 이런 생각이야. 그럼 0,1에서 그은 접선부터 좀 찾자. 어떻게 찾을까? 기억나니?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나? 자, 쌤은 저거 아까 이게 빠르다 그러죠. 기울기를 아는 척하고 기울기 공식을 써서 계산하면 좀 좋겠는데. 그래서 기울기를 알게 되면은 물론 A에서 B를 빼는 이유는 만약에 그쪽이 더 크다면 B보다 그렇게 하는 거고, 작다면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 근데 이런지는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바꾸죠. 0,1에서니까 A제곱이 4고 B제곱은 1이야. 여기 보고 아는 거고, X, Y는 0,1을 지난다 이랬으니까 결국에 1은 더하기 빼기
4m 제곱 마이너스 1인가? 요렇게 될 것 같아. 이쪽이 더 크다면. 양변 제곱 음, m 제곱이 2분의 1. 잘 나오는데?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 두 개를 찾아 냈어요. 그 m은 루트 2분의 1이 돼야 돼. 참 그렇네. 2분의 루트 2가 잘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게 이게 내가 그림을 좀 막 그렸어. 정 가운데 있지 y절편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등변삼각형이야 그럼 사실은. 그리고 기울기도 2분의 루트 2거든. 그러면은 딱 45 도. 45도. 예.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해졌어요. 여기서 더 이상 계산 안 하고 그냥 그 도형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야,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지. 참, 0,1. 이 교점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럼 그냥 그 저거 미분해서 기울기가 1인데를 찾아내면 되는 거. 아직은 그거 잠깐 하기 싫어가지고 또 머리 굴리고 있어. 그거 도형으로 어떻게 안 되겠니? 뭐 이러면서. x절편은 네, 마이너스 1이 맞지만 교점은 다를 수 있죠. 저거 미분하면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오늘 뭐 왜 안 보이지? 일단 또 서서 뒤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 잘 보였는데. 일단 너무 가까이서 봐서 그런가? 근데 중학생들한테 많이 써먹는 얘기도 한데, 선생님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봐. 그러면 이제 갑자기 풀렸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비율이 꽤 높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더 잘 보이게 만들면 생각이 나기도 하나 봐. 내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다른 애들도 잘 될까 해서 해봤는데 꽤 되더라고요. 아무튼 네, 미분해서 계산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잠깐 도형 들여다봤는데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혹시 나중에 그게 보이게 되면 꼭 그것도 한번 써봐. 그런 아하를 자꾸 발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시험 때 기계적인 풀이를 하고 싶으면 이런 건 좀 버려야 된다는 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그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 또 뭐 2차 곡선의 접선을 구하는데 그걸 좀 활용하는 거, 또 음함수 미분, 이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잠깐 좀 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니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지를 많이 좀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버리면은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기술이 아니라 다른 게 더 잘 풀릴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양한 문제를 접해가지고, 이럴 땐 2번이, 뭐 이럴 땐 3번이, 이럴 땐 1번이 유리하구나 라는 그런 이제 경험치,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되면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야, 고등학생으로서는. 그럼 다음 단계 이제 생각하는 거. 현실은 이렇게 다양하거든.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시험용이지 진짜.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좀 발전시켜 가지고 어디다 이용하면 좋을까, 뭐 이런 데까지 생각하는 데까지 이제 도달해 나가는 게 앞으로 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될 것 같아.